하나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견해 차이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얘기가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헌재가 인용할 거다 하는 전제에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헌재가 인용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말씀을 안 하셨고, 세 번째는 인수위원회가 없는 정권이 탄생할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소위 섀도우 캐비넷,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우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한미 간 결정은 잘못됐습니다. 우선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서 국민적인 논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또 사드와 같이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과제는 국회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 비준이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합의가 됐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 안보 체제는 한편으로는 한미 동맹 체제, 이게 기초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우리가 중심에 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평화 체제를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 간의 협력과 대화를 이뤄놔야 합니다. 개선공단 폐쇄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 사드가 합의가 됐는데 지금 이 사드 합의된 것을 당장 파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 점이 앞으로 우리 새로 태어나는 정권의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한미 동맹 체제 유지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같이 연결해 나가고 한국, 미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드 문제는 우린 주권국가입니다. 주권국가가 결정한 것을 그냥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가능할 겁니다. 이 중국이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는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해주는 것은 상당한 페이버를 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중국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미국과 합의해서 중국의 우려를 없애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중국에서는 이게 북한용이냐 아니면 중국용이냐, 북핵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사양을 업그레이드해서 중국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MD 체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난번 이 사드 배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집어내고 그 합의를 보고 미국과의, 그리고 그것을 중국에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들이 부족했는데요. 앞으로 과정 속에서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관련돼서는 이러한 중국의 우려를 충분히 줄여줄 수 있는 이러한 미국과의 합의, 그리고 그 합의를 설명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문제는 저는 우선 그 현상을 한번 리뷰를 해보면 저는 정말로 중요한 외교적인 수순을 빼먹어서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대북 관계는 제재 국면입니다. UN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여서 우리나라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기왕에 그렇다면, 그런 환경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협조입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작년에 그 천안문에 올랐다고 봅니다. 그런데 완전히 널뛰기를 했습니다. 도중에 필요한 외교적인 수순을 밟지 않고 갑자기 사드 배치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때 필요했던 외교적인 수순은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이니 중국의 협조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중국이 협조 안에서 제재 효과가 없어지면
우리는 사드 도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그 수준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걸 밟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앞에서도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미국과 정부 간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걸 갑자기 파기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 아닙니까?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모든 판단을 하고 외교적인 수순을 밟아야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음 정부에서 새롭게 리더십이 세워지면 그 상황에서 국가 이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해서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외교적인 수순을 밟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드 문제는 이미 다음 정부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헌재 인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저도 될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 제 선생님이, 외과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수술인데 환부를 잘 절단하고 그리고 상처도 아주 꼼꼼하게 예쁘게 시간 들여서 꿰맸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만족스럽게 수술이 끝났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환자가 죽어버렸다고.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법률적인 그런 검토도 정말로 역사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시간을 너무 끌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헌재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기다리고 있자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개혁 과제들, 이제 이미 234명의 의원이 탄핵안에 서명했기 때문에 180명만 힘을 합치면 어떤 개혁 과제도 통과 가능합니다. 대선 이후에 공약으로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개혁 과제들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다당제가 가능한 그런 선거 제도들도 지금부터 손봐서 만들어 간다면 그러면 어떠한 위기에도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헌재 인용이 안 될 경우 저는 헌재 인용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했다기보다 국민의 뜻입니다. 헌재가 국민의 뜻을 어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헌재 인용이 늦어지거나 안 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개헌의 우리의 과제입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새롭게 제기되는 다당제 체제를 어떻게 헌법의 제도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특권 체제를 어떻게 헌법 제도에서 씻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개헌의 과제입니다. 국회나 헌재나 지금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이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나 헌재나 국민의 뜻을 대리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가 압도적인 국민들의 탄핵 민심에 따라서 탄핵을 의결했듯이 저는 헌재도 그런 국민의 뜻에 따른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결정하는 경우는 저로서는 거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헌재가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그 압도적인 그 탄핵 요구가 제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만약 그럴 경우에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하게 될 것이고 직접적으로 저항권을 이렇게 행사하려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는 그때는 정치권도 그런 상황을 제어하기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재 인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지금 헌재 과정도 우리 헌법 질서 내에 있습니다.
안 될 경우에도 우리 헌법 질서 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상당한 사회적 이 혼란이 올 겁니다만 그 중심을 잡는 것은 정치권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인과 어떤 정치 세력도 이 헌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동과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섀도우 캐비넷은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요. 저는 탄핵이 결정되거나 또는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에 문제는 60일 이내라는 조기 대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0일 이내 조기 대선은 후보가 뭐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이렇게 판 위에 올라서 국민들이 다 판단할 만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60일 이내라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인수위라는 과정 없이 국정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선증을 교부받으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총리 후보자를 지명해야 되고 곧바로 총리를 인준받아서 총리로부터 또 다른 장관들의 임명 제청을 받아서 각 내각을 구성해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아주 빠르게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선된 이후에 새롭게 인사에 관한 구상에 들어가서는 저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저는 이 섀도우 캐비넷에 대한 구상이 필요한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저는 정당 책임 정치를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후보와 정당 간에 협의하는 그래서 조각의 원칙도 미리 협의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들을 국민들께 공개하고 또 당으로부터 이런저런 후보들을 추천받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인적인 진용을 갖추는 것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수위 없는 정권의 섀도우 캐비넷을 하는 것이 저는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려되는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금 현행 선거법상으로 자칫하면 매수죄에 해당합니다. 지금 법률적인 그런 기반 없이 섀도우 캐비넷을 구성하면 잘못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당선된 분이 본인은 선거를 도와준 그 캠프 구성원뿐만 아니라 경쟁 상대 캐비넷에 있는 분도 정말 좋은 인재면 데리고 와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어떻습니까? 인사 원칙이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보다 말 잘 듣는 사람, 그게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인사 원칙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있는데 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높은 수준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인재가 있는데 지금까지 인사 스타일을 들어보면 그 중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의 50%를 우선 적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50% 중에서도 내가 만나본 사람만 대상으로 올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말 잘 듣는 사람만 이렇게 올리다 보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저는 원점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정말로 능력만으로 다른 캠프에서 설령 경쟁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인사하는 것이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섀도우 캐비넷 문제는요. 아까 제가 연정을 제안 드렸습니다. 뭐 자기 좌파 세력, 자당 세력들만 가지고 섀도우 캐비넷을 짜기보다는 저는 거꾸로 이 대선 과정을 치열한 토론의 과정을 만들어가면서 그 토론의 과정 속에서 이 대선 후보들뿐 아니라 대선 후보 진영에 앞으로 같이 그 정권을 함께할 분들이 나와서 토론을 여러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고요. 그 토론의 과정에서 드러난 대안들, 합의된 대안들 이런 것을 가지고 이 국가 전체의 섀도우 캐비넷을 꾸린다.
정파의 섀도우 캐비넷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섀도우 캐비넷을 꾸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과정 속에서 이 남북관계 획기적 발전 같은 것은 거꾸로 보수 진영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더 통감을 앞서 나가지고요. 경제 성장이나 노동 개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진보 진영에서 이러한 준비를 해서 이것을 서로 협력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기본소득과 같은 이런 아젠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에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공약을 내놓고 그것을 이번에 달성하겠다고 자칫하게 되면 사실 이것은 포퓰리즘 논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소득과 같은 아젠다는 집권 후에 연구를 시작해서 우리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합의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 섀도우 캐비넷 성격에 앞으로 국가적인 이 정부를 끌어나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이런 과정이 됐으면 합니다. 인수위가 없는 정권 섀도우 캐비넷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기 대선이 뭐 두세 달 안에 온다, 뭐 그럴 일이야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대통령 선거 체제로 그냥 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인수위 체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법 개정 새로운 공화국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확고한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이 서고, 그 공약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섀도우 캐비넷 좋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섀도우 캐비넷을 제대로 내놓고 있을까 하는 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대통령 되고 나서 결국 모든 그 장관들을 임명을 했는데, 그런 지금 우리가 인수위가 없이 바로 대통령이 될 경우를 생각해서 섀도우 캐비넷을 준비한다고 합니다만, 여기에는 상당한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자칫 그냥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은 공수표가 되는 일이 없는 이러한 진지한 자세가 돼야 할 것입니다.